근데 이제 귀족 수술이 그러면 마냥 좋기만 하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효과가 분명히 있는 경우도 있지만 한계도 또 명확한 것 같아요. 그래서 코끝이 낮은 경우, 그러니까 코끝이 낮으면 여기가 올라가면 상대적으로 코가 낮아져요. 이게 코가 높은 사람이 여기가 올라가면은 도톰해져서 좋은데, 코가 낮은 사람이 여기 팔자 부위 여기가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코가 낮아졌다 소리를 들어요. 그러니까 확실히 코끝 높이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코끝 높이가 적절하지 않은 경우에 함부로 귀족 수술을 하거나 노블캐시된 이런 수술을 하면 이게 코가 낮아져 보여서 오히려 인상이 안 좋아지는 것 같아요. 또 비슷한 얘기로 중안면부 함몰이 있는 경우가 동반된 경우가 많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앞광대 여기도 꺼져 있는 거예요. 눈 밑에. 그래서 여기도 꺼져 있고 여기도 꺼져 있는데 여기만 올라가면 그거 역시도 또 어색할 수 있어요. 또 앞광대 같은 경우는 여기가 높아져 버리면 코가 더 낮아 보여요. 그러니까 묻혀 보인다는 거죠. 그 다음에 교정량이 클 때는 이 팔자 부위가 여기가 귀족 수술하는 부위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많이 올라가면요, 여기가 꺼져 보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단면으로 보면 약간 이런 구조예요. 여기 비순각이라고 하는 부분이 이렇게 튀어나와 있고, 팔자 우리 귀족 수술하는 데가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이 구조를 그려야 정상적인데, 잘 보이시나요? 요 구조가 돼야 정상적인데, 여기는 가만히 있고 얘만 이렇게 올라가 보면 이 인중 부분이 꺼져 보이는 거죠. 이렇게 있는 게 정상인데 이렇게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여기가 꺼져 보일 거 아니에요. 그럼 그 느낌도 이상해요. 그래서 이 교정량이 커지면 요 앞에 고양이 수술이라고 하는 요 앞에 전비극이라는 부분도 조금 더 돌출이 돼야 된다. 그게 또 하나 숙제로 남고요. 또 하나의 문제는 인중이 긴 경우예요. 인중이 긴 사람을 이런 수술을 해놓으면요, 더 여기가 이렇게 되면서 원숭이 느낌이 나요. 그래서 인중이 긴 경우는 좀 피해야 된다. 그 다음에 교정량이 많아질수록 아까 이물감이 커진다고 했는데, 이건 제가 환자들한테 이런 설명을 드려요. 키가 150인 친구가 키가 크고 싶어서 힐을 신어요. 그런데 한 8cm 짜리 힐을 신었어요. 뭐 어떤 사람은 너무 높아서 떼뚱떼뚱 거릴 거고, 어떤 사람은 뭐 편하다고 할 거예요. 근데 한 12cm, 14cm 막 이런 식으로 아주 초하이 힐을 신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되게 불편할 거 아니에요. 걷는 것도 이상하고 옆에서 보기도 불편해요. 마찬가지로 이 꺼진 게 양이 많다고 여기로 올려주는 비족 수술의 그 두께가 굉장히 커지면 그만큼 불편함, 이물감, 표정 지을 때 어색함 이런 것도 따라오게 된다는 거죠. 저는 그래서 경계를 한 8mm로 보거든요. 한 8mm 정도에서 그 이상 가면은 조금 그런 불편함이 따라올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조금 주의해야 되고, 그게 아니고 한 8mm 미만에서는 사실은 한 4, 5mm 넣으면요, 넣어도 티도 안 나요, 잘. 사람 피부 두께가 아까 보셨지만 한 15mm 막 20mm씩 되기 때문에 한 3, 4mm 넣어가지고는 큰 변화가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한 8mm를 기준으로 놓고 조금 많이 꺼진 사람은 그 이상, 또 그보다 좀 덜 꺼진 사람은 좀 자연스러운 걸 추구하는 사람은 그 밑으로. 그래서 제 기준은 한 8mm를 놓고 있어요. 근데 기성보형물은 지금 한 6mm 정도가 최고 높이인 것 같아요. 또 하나는 이 팔자 부분 여기는요, 동적인 구조예요. 그래서 말할 때 이렇게 막 표정 짓고 움직이잖아요, 우리가. 그런데 이 보형물이 들어가는 거는 정적인 위치에 딱 고정되는 위치예요. 그러면 정적인 구조일 때, 그러니까 표정 안 지을 때 효과적인 경우에 표정을 지으면 어색해지는 경우가 생겨요. 또는 표정 지을 땐 괜찮은데 가만히 있을 땐 어색한 게 생겨요. 그래서 이게 다이내믹한 구조와 스태틱한 정적인 구조랑 동적인 구조를 둘 다 만족시키기는 사실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한계점이 있다는 거를 조금 알아주셨으면 좋겠고,